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정치 이슈를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금 전화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LA의 이 캐런 베스 시장과 LAPD 노조가 어제 앞으로 4년 동안 임금 상승 패키지에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장 선거에서 LAPD 노조는 캐런 베스 이 후보보다는 상대 후보 리카루소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었는데 베스 시장은 취임 이후에는 또 LAPD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지난 선거에서 여러 한인들이 이제 상대방인 리카루소 후보를 지지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그 당시에 캐런 베스 후보는 치안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지적이 한인 사회에서 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취임 12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LAPD 강화하는 스텝들을 밟으면서 최근 이제 LA시와 경찰 노조 신고 계약안이 이제 체결이 돼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신입 경찰관의 초봉을 거의 13%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초봉이 7만 4천 달러였다면 새로운 초봉은 8만 6천 달러입니다. 많이 그래서,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한 3년 동안만 LAPD에서 계속 일을 하면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이렇게 레이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거 플러스 뭐 4년 동안 매년 3%씩 기본급을 또 인상하고 뭐 건강보험, 헬스 인슈런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이 안인데 사실상 지금 LA시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제 강성 진보 시의원들은 오히려 경찰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한다. 그 삭감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 뭐 마약 서비스나 정신건강, 노숙자 이런 것을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제 체결된 이 노조와 이제 합의 내용을 보면 캐런 베스 LA 시장은 LA의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력 증원에 나서겠다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매번 언급을 하지만 한인들을 포함한 아마 LA 주민들은 노숙사 이슈 다음으로 넘버 2 가장 중요한 이슈를 뽑자고 하면 아마 치안 개선을 뽑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찰 노조 합의안으로 사실 캐런 베스 시장이 강성 진보 캠프에서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격을. 그래서 뭐 트위터나 아니면 뭐 시의회 미팅에서 이렇게 퍼블릭 코멘트를 하면 강성 진보 캠프 쪽 분들이 이제 퍼블릭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시장을 비난하고 LAPD를 왜 강화하냐 이런 지적을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시장은 이제 LAPD 이제 기존 인력 유지와 이제 신규 임용 확대를 이제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이 합의안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인 1세들은 이제 1992년 이제 4.29 폭동의 트라우마로 치안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정치인을 지지했을 때 우리의 치안을 얼마나 강화시키겠냐 또는 치안의 중요성을 아는 정치인들을 지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캐런 베스 시장은 본인이 이제 시장직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했고 이 다음은 이제 LAPD와 15명의 시의원들과 그 해당 지역, 뭐 코리아타운은 코리아타운, 뭐 사우스LA는 사우스LA 이런 지역의 치안 강화에 이제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024년 LA 시의원 선거 후원금 현황이 공개가 돼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LA 한인타운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10지구 선거에서는 세 번째 도전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가 현 시의원과 가주 하원을 제치고 지난 6월 30일까지 모은 후원금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 현황 분석해 볼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선거에서는 후원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A시는 다른 시와 달리, 특히 다른 작은 도시와 달리 매우 치열합니다. 그 시의원 뭐 다른 지역이 뭐 치열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LA 시의원에 당선이 되려고 하면 각 후보당 한 $1 million, 한 $100만 이상을 모금을 해야지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2015년도에 처음 이제 LA 한인 첫 시의원이 탄생된 데이비드 류 씨 그 당시 시의원만 봐도 그 당시에 $100만 이상을 모금을 해서 큰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을 잘 사용을 해서 2015년도에 당선이 돼서 이제 LA 역사에서 첫 한인 시의원이 탄생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요번에는 아직 그 선거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있는 예비선거에 앞서 지금까지 6월 30일까지 얼마나 후원금을 모았을까라고 지금 펼쳐보면 네. 놀라운 것은 이제 한인타운의 대부분이 포함된 이제 10지구 LA 시의원 지역구에서 그레이시 후보가 한 $2,000 차이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레이시 후보가 한 12만 5천 거의 12만 6천 달러를 모금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현직 그 헤더 핫 현 그 시의원이 12만 3,995달러 그리고 레지 존 소열이라는 현재로서는 가주 하원 의원인데 이제 시의원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가는 분은 한 11만 9천 달러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유일한 라티노 후보인 아우라 바스코에즈가 한 5만 1천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레이시 후보가 한 $2,000 이상으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첫 스타트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만 5천 달러를 레이즈를 했으니까 나머지 필요한 한 8만 5천 달러 이상은 이제 남은 기간 내년 11월까지 이제 모금을 해야지 이제 당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컴페어 하자고 하면 LA시의 그 후원금의 맥스는 $900입니다. 그래서 네. $900로 $100만 모으려고 하면 그 1,111명에게 맥스 $900 체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사실 뭐 가주 하원이나 뭐 연방 의원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 맥스 그 리밋이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몇천 달러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LA시 같은 경우에는 리밋이 매우 적어서 $900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10만, 20만 이렇게 모으는 것이 매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아마 그레이시 후보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구를 한번 컴페어 하자고 하면 지금 케빈 델리온이라는 분이 그 녹취 사태 이후로 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석이 되어서 다른 후보들이 뛰어들었는데 거기는 2명의 현 가주 하원 의원들끼리 붙었는데 우리 한인타운을 대변하고 있는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 의원이 이제 14지구 시의원직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 $24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현직 의원이 모으는 것이랑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이런 후보들이랑 얼만큼의 그 후원금의 차이가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주 하원 의원과 LA 시의원의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주 하원 의원을 그만두고 시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시의원이 할 일이 더 많고 그만큼 더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앵커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왜 가주 하원 거의 뭐 국회의원급에서 왜 시의원으로 내려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통틀어서 LA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LA만? 네, LA시가 제2의 도시로 제2의 넘버 2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대도시고 그리고 시의원 숫자가 15명밖에 안 되다 보니 연봉, 보좌진 그리고 그 막강한 권한이 사실상 가주 하원 의원보다 더 많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주하원 의원이 더 높은 직이긴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연봉이 한 10만 달러 밖에 되지 않거든요. 매우 낮습니다. 의원 치고는. 근데 이제 가주하원 의원은 세크라멘토에도 집을 유지해야 되고 본인 지역구에도 집을 유지해야 되고 렌탈이 이제 2번 나가죠. 플러스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도 이제 케어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익스펜스를 그 셀러리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LA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크게 멀리 이제 트래블은 안 해도 되지만 연봉은 한 25만 달러가 되죠. 그 다음에 보좌진 한 30명 정도 그리고 해당 지역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LA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탑으로 물론 연방까지는 그만두진 않지만 가주하원 자리까지는 그만두고 할만하다라는 그 정치인들의 그런 그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A 시의원의 숫자를 늘리고 월급도 좀 삭감을 하고 뭐 이러자라는 움직임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뉴욕 제1의 도시인 이제 뉴욕만 비교해봐도 뉴욕 시의원의 숫자는 51명, 그 다음에 셀러리는 15만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뉴욕의 물가를 비교하자 그러면 그것도 사실 뉴욕에 살기가 그렇게 막 넉넉하진 않습니다. 15만 달러 많은 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LA 시의원들도 50%를 삭감을 해서 그 파워와 셀러리를 나눠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이런 그 전문적인 그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시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이런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요? 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제 LA 시의회에서도 공청회를 갖고 지금 시의원 숫자를 늘리는 시의원 지역구를 늘리는 그 현안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갖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뭐 후원금을 많이 모으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그 후원금을 또 사용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10지구 여러 시의원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 그 대다수의 이 후원금이 이제 컨설턴트 비용으로 많이 나가요. 뭐 캠페인 매니저 뭐 이렇게 빅픽처를 그려주는 이런 전문가들에게 많이 나가서 사실 그레이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비싼 컨설턴트는 고용하지 않았는데 다른 뭐 헤더 헛 현직 의원이나 레지 존 소열 현 가주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2만 달러밖에 모으지 않았는데 3만 달러를 벌써 지출을 했습니다. 네, 이런 비싼 그 컨설턴트가 매달 뭐 5천 달러에서 10,000불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뭐 지금은 뭐 소셜 미디어 그리고 쓸 또 때 써야 될 것이고 말이죠. 그럼요. 광고 그리고 전단지 뭐 캠프 본부 렌트비 뭐 등등 뭐 인력 뭐 보충하는데 뭐 이런 것을 하지만 이제 이 돈은 후보들이 개인적인 그 익스펜스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뭐 나가서 뭐 밥을 사 먹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안 되죠. 네, 그리고 본인의 뭐 옷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좀 아픈 과거지만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첫 한인 시의원이 됐지만 두 번째 탈락했던 게 그 당시에는 200만 달러를 모았는데도 탈락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돈 지출이 좀 엉뚱한 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답해 주십시오. 컨설팅을 하는 거가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아닌가요? 전문적인 컨설팅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서 좀 프리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럼 너무 좋죠. 정말 좋죠. 그럴 리가 없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